안녕하세요. GKS캐드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현장 설계 진행 전 검토해야 할 사항 중 구조 도면에 대하여 이번 시간 준비해 보았습니다. FM이나 정석, 표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 싶어서 체크하는 부분이므로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면 목록표를 보시면 구조 및 일반 사항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일반 사항에 대해서 건물의 명칭, 건물의 위치, 건물의 규모, 이것은 건축 일반 기호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기 쪽에서는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 전문가들이 워낙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것도 있구나. 구조 설계 하중도 있고 구조 재료의 규격 및 설계 기준 강도, 기초의 종류 및 설계 수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사항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동, 콘크리트 벽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기둥식 구조, 부속동, 철근 콘크리트 라벤조, 이런 형식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 사항으로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특기사항입니다. 특기사항 노트 1번서부터 기초 형식의 경우 축 지반 여건에 따라 진해력 기초 또는 파일 기초로 변경 가능함. 근데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시면 파일 기초로 많이 작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거고요. 그리고 3번 지하 주차장의 경우 PC 복합화 공법으로 변경 가능함. 이 말은 현재 일반 RC 슬랍으로 되어 있던 것을 PC 구조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슬랩은 추후 타령 테크 동등 성능 이상으로 변경 가능함. 이것도 3번과 4번은 현장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놓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른 것보다 이 건물은 RC 구조라는 것과 PC 구조가 동시에 작업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눈여겨보시고 해당 건물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나가보시면 철근 상세도, 철근의 간격 제한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전기 설계를 하면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 간격이 어느 정도 돼 있구나, 우리 철근이 얼마나 두껍구나, 요런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근 상세, 표준 갈고리, 구부림 여장, 이런 것까지 다 알면서 전기 설계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슬래브 개구부에 대한 보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LD, LDS 해가지고 개구부 요 단면을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슬라브 자체가 이제 EPS실이나 이렇게 상부 오픈구 할 때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구가 있듯이 계고부 크기가 300mm 이하이고 주철근이 계고부에 의해 절단되지 않는 경우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신 다음에 현장에서 오픈 슬립을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치수를 확인하시고 이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현장 작업자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거로서 이거를 꼭 키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자재 관련된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저는 요 계고부 바닥 오픈 관련해서 우리 사이즈가 얼마 이상일 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사선으로 넣는 철근 보강하는 걸 되게 귀찮아 하시는 반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요거는 저희가 작업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중량물 이제 자재의 반입구에 대한 철근 상세인데, 이렇게 후타설할 공간을 이렇게 비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00에 뭐 300에서 400, 요것은 이제 가로로는 1000 이상으로 장비 반입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요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 단면도까지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벽체 계구부, 저희가 맨날 철근하고 싸우는 이유가 이 벽체 계구부에 대한 보강 때문에 건축 감리 쪽과 또 건축 철근 작업자들과 저희 전기 쪽 인원, 설비 인원 항상 말다툼이 생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자세히 보면 여기 계고부, 여기도 같은 문구가 있어요. 계고부 크기가 300mm 이하이고 주군이 계고부에 의해 끊이지 않을 경우에 철근을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즉 사각 박스 아니면 풀 박스를 해서 오픈을 할 경우에 200에 200짜리도 쓸 경우 있고요. 250에 250 쓸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굳이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를 알고 소장님한테나 철근 담당자하고도 말을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철근 관련해서 전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면하고는 별 문제가 별로 없는데 현장에서 항상 트러블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설계하는 입장에서 알고, 철근하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 도면을 보면 건축 도면에 비해서 상당히 장수가 적어요. 모든 걸 다 함축시켜 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것은 건축 도면이고 이것은 구조 도면입니다. 단위서대 같은 평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 도면에도 캐드상으로 보면 구조가 어떤 건지 아니면 건식벽체, 습식벽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 요게 애매하게 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블럭을 깨다 보니까 0번 레이어로 다 바뀌더라. 아니면 인테리어에는 구조로 잡혀 있는데 뭐 건축 도면에 구조가 안 잡혀 있다. 이 중심선에서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도면이 바로 구조 도면입니다. 지금 요 부분까지 해서 외벽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골조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골조가 됩니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습식 벽체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습식 벽체가 들어가고요. 요것도 내력벽, 내력벽, 내력벽.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이 항상 바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꺾어서 내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건축 설명드릴 때 이 부분 이렇게 짜투리 구간에 대해서 옹벽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현재 건축 설계 자체는 이렇게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폼 작업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올 가망성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 노트상도 요 콘크리트 강도까지는 전기에서 알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저희가 뭐 240이니 220이니 150이니 뭐 요런 강도가 있어요. 요거는 건축 공사분이니 요건 패스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것은 슬라브 두께가 210이고, 요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은 요 어떻게 보면 밭 표시 같이 생긴 거, 요거는 요 부분이죠. 여기 요 부분은 180, 그리고 X처럼 있는 철망 같이 표현되어 있는 이곳은 150으로 타고 슬라브를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곳, 여기 PD, EPS, TPS 요 공간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어차피 현장 일을 한다면 상부분이 어디 있고 하부분이 어디 있고 요거 현장 가서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서 요 단위 세대 작업하는데 한번 가보셔가지고 요만큼 쭉 가다가 여기서 딱 꺾어서 이렇게 하부분을 이렇게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상부를 이렇게 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떤 식으로, 어디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하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꺾어 놓고, 어디는 또 상부분을 또 위에다가 또 이렇게 치고 또 뭐 안 치고 뭐 요런 게 있으니까, 요게 이제 슬래브 백은도 자체는 세로로 된 것도 있고 가로로 된 것도 있으니 요런 부분 한번 체크해서 건축도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현장 일하시면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초 구조 평면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기 쪽에서는 지금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파일을 박는 위치가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이 파일 위치고요. 처음에 터파기 공사 끝나면 바닥 정리를 하고, 그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것이 큰 기계, 기중기 같이 생긴 그 기계로 갖다가 홀을 타공을 하면서 파일을 계속 박습니다. 하루에 25개 정도 한 대가 박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하나 박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불멍하듯이 파일멍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파일을 다 작업을 하면 요거를 면에 맞춰서 선을 다 부두 정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고 나면 전기 쪽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요 포인트, 기둥 포인트 쪽에다가 접지선을 같이 연결해서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쉬로 할 때 설계 사무실에서 그려놓은 메쉬를 어디에다 연결을 해서 입상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 파일을 같이 해서 걸어서 선을 올려놔야 되니 이 파일 도면에다 접지 도면 동접지 평면도에서 이 파일의 원만 떼어서 복사해서 위치 표기해야 이 위치밖에 없어요, 현장에. 그래서 요 3개 있는 파일 3개 있는 곳에 요 지점에다가 접지를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기준선이 되는 것이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간혹가다 접지가 너무 안 나올 곳에 안 나오는 경우에 이 파일 이쪽에다가 접지선을 연결해서 접지를 나오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도면에서는 이 기초 구조 평면도 바로 엎어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동구조 평면도, 요건 이제 제가 다음 장 정도 해서 이제 슬라브 벽체 보 일람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인데, 요게 지금 지하 2층 구조 평면도입니다. 지하 2층 구조 평면도에 벽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TC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위세대 평면도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상 1층 구조 평면도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거를 대충 설명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후딱 넘긴 거고요. 건축 도면을 보시면 항상 그래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여기가 지하 2층, 지하 1층, 여기가 1층입니다. 1층 천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층이 됩니다. 요 면이 이렇게. 그럼 건축이나 구조에서 지하 2층 평면도다 그러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 1층을 얘기한다 그러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1층이다 그러면 요 부분이에요. 근데 전기는 색깔 좀 잠깐 좀 바꿀게요. 전기에서는 지하 2층 평면도다 라고 하면, 지하 2층 전등 설비 평면도다 그러면 전등이 여기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하 2층 평면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하 2층 평면도라고 해요. 지하 1층 평면도는 여기, 전등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닥면을 보고 전정등이 나와요. 그럼 구조도면은 구조가 우리 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구조도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요럴 경우에는 어떤 도면을 봐야 되냐? 지하 1층 거를 지하 2층 평면도, 그러니까 즉 전기 도면 지하 2층에는 구조 도면 지하 1층
평면도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간혹가다 이것을 헷갈려서 지하 2층 전등 설비 평면도에 지하 2층 구조 평면도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또 지하 1층 케이블 트레이 평면도 전등 설비 평면도에다가 지하 1층 구조 설비 평면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지하 1층 구조는 이렇게 작은데 지하 2층 여기는 이렇게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기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헷갈리질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종종 헷갈리시니까 요거 처음에 검토하실 때는 꼭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것을 숨기는 게 능사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게 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 경력이 차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게 겁이 나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거 상대방이 내가 모른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알 수 있게끔 충분히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나중에 경력 차고 그때까지 모르고 있는 상태로 쭉 가게 되면 나중에 창피해서 못 물어봐요. 모르실 때는 과감하게 모르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